내 자식이 효도한다면서 나를 버렸습니다. 유럽 여행 떠나면서 장모님만 챙기고 나는 집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직접 보여주려 합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눈을 떴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지요. 천장의 무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거실로 나가자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베란다 유리에 맺힌 물방울을 손끝으로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부엌 불을 켜자 노란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인데도 요즘 들어 나를 위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내 손이 만든 것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보내온 반찬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요. 깍두기, 나물, 젓갈. 정성스럽게 포장된 것들이었지만 내 눈엔 낯설기만 했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올리고 멸치로 국을 끓였습니다. 소리가 고요를 채워주었지만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는 순간 짠맛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멸치를 더 많이 넣었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시선을 옆으로 돌리니 식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약봉투를 오른쪽 첫 번째 서랍에 넣어 두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칸에 들어 있었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잘못 기억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바꿔놓은 걸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붉은 동그라미 속에 건강검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위에 굵은 글씨가 겹쳐 쓰여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 빨간 펜으로 내 글씨를 지우듯 덧칠한 흔적이 보였지요. 잠시 달력을 만지작거리다 말없이 손을 내렸습니다. 내 몸보다 여행이 더 중요한 걸까? 아침 6시 반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 나왔습니다. 혜진은 운동복 차림이었고 손에 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지만 시선은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단백질 가루와 우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침은 안 먹고 쉐이크만 해요. 나는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밥은 안 먹니? 혜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동 전에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든요. 곧 민수도 나타났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늦게 들어와요. 문자 드릴게요. 두 사람은 식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남은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보낸 반찬 드셨죠? 깍두기 정말 맛있어요.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냉장고에 손도 대지 않은 내 반찬통들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만든 밥상은 의미를 잃었지요. 오후엔 시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반가운 인사들이 이어졌지만 내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머니 속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신혼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적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곁에는 늘 누군가 있었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누군가의 곁에서만 존재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찍힌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노트북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리모델링 견적서예요. 거실 넓히고 방은 줄이는 거예요. 화면 속 도면에는 내 방에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방은 옷장만 두고 작게 해도 되죠. 혼자 쓰시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던 순간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 공항 체크인이에요. 부모님 모시고 다녀올게요. 금방 돌아와요.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여행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경비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엘리베이터 점검 있습니다. 무심한 방송을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걸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은 없구나. 혼자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도장과 등기부 등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유자 이름은 분명히 내 이름 김선이었습니다. 집의 주인은 나. 가슴 어딘가에 묘한 힘이 생겼습니다.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모든 사진 속 나는 누군가의 곁이었지. 내 자신으로 존재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침 밥상도 내 건강검진 일정도 모두 뒷전이었습니다.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혜진의 부모를 모시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차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좋다. 이제야 조용하네. 하지만 그 고요가 곧 쓸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다시 보았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작은 글씨는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고 그 위에 유럽 여행이라는 큼직한 글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 일정보다 그들의 일정이 더 당당하게 달력에 자리 잡은 현실. 한참을 바라보다 손가락으로 내 글씨를 다시 따라 써보았습니다. 검진. 지워진 자국 위에 다시 적었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었고 텅 빈 집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하나둘 끄고 거실에 앉아 있자 이상하게도 공허함보다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내 이름으로 내 선택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분노처럼 차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이 효도한다면서 나를 버린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리라.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리라. 식탁 위 밥상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국은 차갑게 굳었고 밥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숟가락을 들어 보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식탁을 치우고 물을 틀었다. 그릇을 씻는 내 손끝이 자꾸 떨렸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눈물과 섞였다. 밤이 찾아오자 정막이 더 두꺼워졌다. 불을 꺼도 켜도 고요는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가 곧 껐다. 웃음소리가 낯설게만 들렸다. 빈집은 나를 삼켜버릴 듯 컸다. 침대에 누웠으나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낮의 장면이 떠올랐다. 밥상을 지나치던 아이의 눈길, 냉장고만 바라보던 며느리의 웃음, 방을 잘라내던 도면 속 붉은 선, 그 선은 내 심장을 가르듯 아팠다. 가슴 한쪽이 오래도록 서늘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입술을 앙다물고 속삭였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누구의 곁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흘렀다. 아이들이 학교로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창에 기대며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보다 늙은 이도 젊은 이도 앉아 있었다. 모두가 같은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있었다. 이름이 불리자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진료실 안의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다. 붉은 수치가 화면에 빽빽했다. 혈압이 높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내려왔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가 덧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깊게 꽂혔다. 인지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심하면 위험합니다. 그 순간 귀가 멍해졌다. 나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차가운 땀이 이마를 흘렀다. 의사가 진료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이제부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입술을 적셨다. 제가 하겠습니다. 낮게 대답했다.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다 나왔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이 눈에 밟혔다. 버스에 오르자 어깨가 무겁게 꺼졌다. 창가에 기대자 아이들 웃음이 스쳤다. 그 웃음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했다. 나는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주름이 빼곡히 얽혀 있었다. 그 주름이 내 세월 같았다. 내가 흘려보낸 시간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반찬통들이 빼곡했다.
정갈이 포장된 깍두기와 나물, 젓갈이 들어 있었다. 보낸 이는 혜진의 친정이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이미 그 반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만든 나물은 구석에 밀려 있었다. 투명 통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었다. 손끝이 서늘하게 식었다. 나는 싱크대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불빛이 차갑게 반짝였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을 열었다. 시니어 신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주인은 본인입니다. 문장이 눈을 찔렀다.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글씨가 크게 다가왔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그래, 나도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다. 찬장에 놓인 그릇들이 차갑게 반짝였다. 커튼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먼지가 흩날리며 춤을 추었다. 나는 손바닥으로 빛을 막아보았다. 그러나 그 빛은 금세 빠져나갔다. 노트북을 켰다. 어젯밤 보던 창이 다시 열렸다. 법무사 상담 번호가 크게 보였다. 한참을 망설였다. 숨을 고르고 전화를 걸었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오후에 오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가겠습니다. 바로 대답했다. 버스에 올라탔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쳤다. 사람들 얼굴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 가슴은 점점 빨라졌다. 정류장 안내 방송조차 희미하게만 들렸다. 사무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맞았다. 안내하는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하고 단정했다. 서류와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법무사가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생활 신탁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인의 권한을 잃지 않습니다. 출입과 서류 권한이 정리됩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내 귀에 박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물었다. 준비되시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다. 내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작하겠습니다. 단호히 말했다. 서명란이 내 앞에 놓였다. 펜을 잡자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잠시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당신이 주인이지, 그 말. 나는 눈을 떠 펜을 내렸다. 김선희, 또렷이 적었다. 글자가 종이에 깊이 새겨졌다. 사인을 마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며칠 뒤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신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마무리될 겁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젊은 부부가 집을 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날짜를 정했다.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커튼을 걷어내고 창을 열었다. 찬 바람이 밀려와 거실을 훑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공기가 흩어졌다. 바닥을 닦고 가구를 옮겼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책꽂이 속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있던 사진. 아이들 웃음 가득한 사진. 내 곁에 누군가가 늘 있었지만 나는 나로 선 적이 없었다. 그 사진들이 오래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앨범을 덮었다.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그들은 현관에 들어서며 인사를 했다. 부부의 얼굴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다. 남편은 창을 열며 채광을 살폈다. 아내는 손으로 배를 쓸며 웃었다. 곧 아이가 태어난다고 했다. 부엌 수압을 확인하고 작은 방을 살폈다. 말투가 조심스러웠다.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이 뜨겁게 일렁였다. 여기가 잘 맞을 겁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는 창가에 앉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낯선 안도감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사실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법무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탁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권한은 어머님 이름으로 확정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그날 밤 원룸을 다시 보러 갔다. 작은 방이었지만 창이 넓었다. 저녁 햇살이 벽에 부드럽게 번졌다. 부엌은 소박했으나 정갈했다. 이곳이라면 혼자 살아도 괜찮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하나씩 옮겼다. 사진첩을 품에 안았다. 남편의 도장과 등본을 봉투에 담았다. 오래된 옷은 정리해 기부 상자에 넣었다. 필요한 것만 남기자 방이 한결 가벼워졌다. 원룸 첫날 밤 라면을 끓였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마음이 놓였다. 김이 올라오는 냄새가 구수했다.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었다. 뜨겁고 짭조름한 맛이 오래 머물렀다. 혼자인데도 웃음이 나왔다. 이 맛은 내 선택의 맛이었다. 며칠 뒤 아들 부부가 귀국했다. 짐을 끌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 거부음이 울렸다. 민수 얼굴이 굳어졌다. 혜진이 다시 눌렀다. 그러나 같은 소리만 반복되었다. 경비가 올라와 말했다. 출입 권한이 변경됐습니다. 신탁에 의해 조치된 겁니다. 복도 끝에서 내가 걸어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민수가 다급히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침착히 말했다. 내가 한 거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민수 눈이 붉어졌다. 우린 효도하려고 했어. 그가 말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효도는 나를 지우는 일이었다. 내 검진을 덮었다. 내 방을 잘라냈다. 내 말은 듣지 않았다. 혜진의 손이 떨렸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장모만 챙기고 어머님은 놓쳤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늦어도 괜찮다. 이제부터 묻고 시작해라.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원룸 책상에 앉았다. 일기를 펼쳤다. 오늘 나는 경계를 세웠다. 내 자리에 선을 굳게 그었다. 글씨가 또렷이 남았다. 창밖 불빛이 반짝였다. 가슴이 오래 따뜻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합창 연습이 있었다. 내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으나 끝날 무렵엔 안정적으로 퍼졌다. 박수가 조용히 이어졌다. 문가에 민수가 서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연습 후 메시지가 왔다. 엄마 일정이 먼저입니다. 앞으로는 먼저 묻겠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나도 노력하마. 짧은 글씨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저녁엔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다.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정겨웠다. 혜진이 약 시간을 챙겨 물었다. 어머님 시간 지켰지요. 나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가 주인입니다. 그 말이 국물보다 더 따뜻했다. 밤이 깊어도 마음은 평온했다. 나는 손바닥에 내 이름을 썼다. 김선희, 세 글자가 분명히 남았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 삶은 이제 내가 지킨다.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리라.